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1년 1월 2일 오전 11시이고 북한산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가 진행한 즐거운 사회복지국리소 협동조합 조합원 강좌 현장에서 만나는 정신장애인 조현병 중심으로의 내용을 요약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미 강좌를 들으신 분이라면 복습에 도움되리라 생각하고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현장에서 만나는 정신장애인과 마주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인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2020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 코로나19로 많은 게 변했다.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더 힘든 한 해였다. 어린아이가 있는 그녀도 힘들게 보냈다. 9명의 환청과 5명의 환시로 무서움에 떨며 아이들과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고민 끝에 이드치 직영주 소장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심리극을 접목해보고 싶다고. 소장님은 그녀의 환청, 환시를 존중하며 부드러운 접근 몇 가지를 조언해 주셨다. 늘 그녀와 마주할 때 둘이 아닌 5명과 얘기를 나누어야 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녀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고 그녀를 도와주길 부탁했다. 가능한 부드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5개월이 지난 그녀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눈에 가끔 보이나 무섭지 않다고 한다. 요리와 노래에 도전했고 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싶다고 한다. 난 계속 그녀의 도전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모병원 심리극을 함께 하면서 직영주 소장님의 부드럽고 배려 깊은 진행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했다. 올해가 가기 전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직영주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께도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드치 연구소 활동에 함께하고 계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제 의견이 특정 내담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어 기뻤습니다. 아마도 제 의견이 반영된 특정 내담자는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시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면서 가정 방문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치료 관계를 잘 유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이 잘 받아들여졌고 잘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조현병 치료를 받는 분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분들이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고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환청을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납병원에서 장기간 만나온 어느 내담자께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과 대화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서였습니다. 내담자께서 직접 중개자를 자처해 저와 환청이 대화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심리극을 적용하여 내담자가 주인공 역할과 이중자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대화는 무사히 진행되었고 저는 내담자와 보다 더 깊이 있는 치료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일본 베델의 집에서 나온 사례집을 읽으면서 이러한 접근 방법이 이미 일본에서 시도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좀 더 여유 있게 환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고 계신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02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한 연감에 소개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정신건강을 위해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학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제가 만나서 개인력과 가족력을 조사했던 내담자들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그림에 보이는 3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극도로 취약해지면서 다른 2가지도 점점 취약해지는 사례도 있었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3가지 요소가 취약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주로 담당한다고 가정하고 심리학적인 요인을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주로 담당한다고 가정해본다면
지역사회에서 사회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유인을 주로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관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원활하게 잘 수행한다면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존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이 고립되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내담자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회관리자들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장애인을 사회관리하고 계신 담당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수고하신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읽었던 최신정신의학이라는 책에서 보았던 정상의 개념을 직영주식으로 재해석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은 다음 4가지 개념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내담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내담자 주변인들의 모습, 또한 내담자를 마주하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데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평균에 속하면 정상이라는 에버리지 관점의 정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정상의 개념입니다. 에버리지 관점의 정상은 평균보다 낮은 사람이나 평균을 지나치게 넘어가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취급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개념은 집단 이기주의와 연결되기 쉽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논리와 연결되기 쉽습니다. 병이 없으면 정상이라는 모몬의 정상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정상의 개념입니다. 정신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정신병이 없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을 추구하면 정상이라는 이상 추구의 정상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인이 해당되기도 하고, 위인은 아니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신념을 열심히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가, 활동가들이 생각납니다. 삶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정상이라는 과정의 정상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정신 상태는 늘 변화하는 상태에 있으며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인격 성숙에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판단은 누군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정의 정상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을 옆에서 보아오기도 했고, TV나 라디오, 인터넷 매체에서 목격하는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되짚어보면 과정의 정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고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여주인공의 마지막 대사,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가 생각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정의 정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사회관리자들의 삶도 내담자들의 삶도 과정의 정상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담자들이 자신의 삶을 비관한다면 과정의 정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관리자의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조현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는 시조프레니, 영어는 스키조프레니아, 일본은 통합실조증, 홍콩에서는 사각실조증이라고 부릅니다. 조현병은 사람을 현악기에 비유한 것으로 피아노가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 피아노 조율사가 필요한 것처럼 조현병이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조현병은 5가지 주요 증상이 있습니다. 5가지 주요 증상은 첫 번째 망상, 두 번째 환각, 세 번째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언어, 네 번째 심한 혼란이나 긴장증적 행동, 5번째 빈약한 언어와 무감정,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위축입니다. 5번째에 해당되는 주요 증상은 음성 증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망상은 잘못된 생각이나 신념을 의미합니다. 환각은 오감의 이상이 있고 당사자 본인만 감지하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환청이 많았습니다. 5가지 주요 증상 중에서 반드시 망상, 환각, 이해하기 힘든 혼란스러운 언어 중 하나가 포함되면서 2가지 이상의 주요 증상이 눈에 띈다면 조현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 가지 증상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것은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인지 증상입니다. 양성 증상은 보통 사람의 모습에서 추가되는, 플러스되는 증상입니다. 즉 보통 사람에게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양성 증상이 심할 경우 너무 눈에 띄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환각, 망상, 격앙, 긴장, 기이한 행동이 대표적인 양성 증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지나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보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앙은 기운이나 감정 등이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거나 망상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긴장은 몸과 마음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정 폭발이 일어나기 쉽고 사건과 사고에 말려들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음성 증상은 보통 사람의 모습에서 사라져가는, 마이너스 되는 증상입니다. 즉 보통 사람의 모습에서 무언가 결여된 듯한, 부족해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너무 얌전해 보이거나 우울해 보이거나 무기력해 보이거나 무능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논리증, 무욕증, 둔마된 정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과 비위생적인 생활, 자극에 대한 행동 유발 저하, 해체형 증상이 포함됩니다. 무논리증은 자발적인 언어의 제한으로 논리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무욕증은 보통 사람보다 의욕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둔마된 정동은 감정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해체형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이 관찰됩니다. 인지 증상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학생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부가 안 되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업무 수행이 안 됩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잦은 스트레스와 좌절감,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조현병의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인지 증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겪는 증상입니다.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았지만 당사자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조현병 환자를 내담자로 마주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의견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담자는 공든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든탑은 쌓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리지만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종결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결에 안타까워하는 사례관리자들을 만날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어쨌거나 내담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는 그만큼 더 많은 변수가 있고 사회복지사의 힘으로는 개입하기 힘든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담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담자를 향한 정중한 자세와 경청의 자세를 요청합니다. 함부로 내담자의 증상을 지적하거나 평가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경우 내담자는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적개심을 보일 수도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를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담자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나 전달법 활용을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언어적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합니다. 내담자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차분한 태도로 말씀하시고 불편한 점은 개인적이지 않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내용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미리 나 전달법 문장을 작문해 보시고 내담자에게 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